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약간 또 밝아졌죠. 네, 주식이 올랐으니까 제 목소리가 밝아진 아침입니다. 모든 악재가 다 쏟아졌다. 네, 다 쏟았다.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와서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악재까지 쏟아졌다. 그 중에서 가장 믿었던 엔비디아도 실적에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악재까지 다 쏟아지며 지난 금요일 시장이 공포감으로 몰고 갔는데, 다행히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단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또 세금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어제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그 상황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다. 일단 굿이죠. 그러나 추격 매수는 금지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반등은 단순한 기술력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높고, 정식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에너지와 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쫓아가면 또 당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뭔가를 좀 지켜보고 트렌드가 새롭게 변하는지, 또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에 들어오는지, 뭐가 또 테마를 형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관찰의 시간이지 잡주에 손이 나가고 포모 현상에 시달릴 그런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당분간 좀 웅크리고 앉아서 항상 위기 후에 또 새로운 테마군이 형성돼서 올라오죠. 그 테마군 형성을 좀 기다리면서 혹시 이번 텀의 반등에 기술적 반등에 못 먹더라도 좀 참고 손가락을 딱 붙들어 매고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테마, 새로운 수급들을 지켜보는 그러한 인내력이 있는, 약간 관음증 환자처럼 시장을 좀 보는 그러한 좀 휴식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휴식을 노는 게 아니라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잡주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막 그동안 순환하지 않은 것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라도 쫓아가야 되나? 반도체를 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머릿속에서 강한데, 그렇게 하면 또 뒤통수 맞나. 순환이 빠를 것이다. 종목 순환이 빠르고 이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잡주들의 손을 대지 말고 묵묵히 좀 참고 기다리는, 한 호흡을 좀 쉬는 그러한 좀 준비된, 그리고 다음 돌아올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또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웅크리고 앉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0.65%, 나스닥은 1.03, S&P 500은 0.79.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또 끝이 무너지죠. 네, 이 말은 아직도 시장에 불안한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구 투수와 주식은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항상 양봉으로 끝나야지. 또 투수도 이제 끝공이 좋아야 되는 거죠. 종속이 좋아야 되지, 초속보다는. 그렇게 해서 시장의 심리를 읽어보고 항상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다. 조금만 뭐가 더 수가 틀린 어떤 뉴스나 이벤트가 나오거나 종목에 충격이 오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급하게 줍줍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3월 시카고 연은이 발표한 전미 활동 뉴스 0.15%, 2달 연속 확장세. 좌우간 뭔가 제조업 관련된 것들은 미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이런 튼튼한 미국의 경제 펀드멘탈이 시장의 폭락을 잡아주는 거죠. 중국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2개월 연속 동결. EU가 우크라이나 진호 패트리어트 논의에 대해서 보유국 합의에 실패를 했다. 이제 뭔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다들 지쳐가는 것 같아요.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 엑소와트라는 기업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당연히 이제 에너지 문제를 샘 올트먼도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태양광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일본 소프트뱅크가 생성형 AI 인프라에 1.3조 원을 추가 투자를 하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강의를 할 때 소프트뱅크의 돈의 30%는 전부 중동자금이다. 그렇죠? 네, 중동자금입니다. 중동자금들이 특히 생성형 AI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샘 엘트먼, 다음에 소프트뱅크, 중동자금, 이 세 개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티그리스 프로젝트가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야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데 아직도는 시간이 좀 세력이 약한 거죠. 네. 댄 나일스라는 유명한 애플 애널리스트가 애플 투자 비중을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좀 낮춰야 된다. 애플은 여전히 뭐랄까 좀 박스권 안에 그냥 잠재적으로 갇혀져 있죠. 애플도 제가 말하는 혁신성이 없기 때문에 이 혁신성을 뭔가 살아나지 못하면 애플은 죽을 것이다. 서서히 싱킹하는 거죠. 네. 이유가 틱톡 라이트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조사를 착수했다. 틱톡 라이트는 뭐냐? 틱톡을 보거나 좋아요, 구독을 누르면 뭔가를 충전해 주는 거죠. 이 충전해 가지고 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서비스법 위반 조사를 착수하는데 결국 이유가 틱톡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네, 중국에 종속되는 틱톡을 경계하기 위한 수단과 구실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대체 이 비트코인의 무용론 정말 얘가 시장이 박살날 때 대안이 될 수 있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체의 시장으로 노는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은 현물 시장과의 스프레드 분석도 하고 분석에도 투자하시는 온갖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살짝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우리 글로벌 시장이 망가졌을 때 대안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체의 수급과 투기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지수를 경제지표를 보면 미국 달러 지수 0.01% 하락, 105.97로 106에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WTI는 0.17% 하락, 82.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WTI가 이제 7자를 한번 보여줘야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CPI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금리는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2년짜리는 0.2bp죠. 네, 10년짜리는 0.5bp, 1bp도 오르지 않는 모습. 그러나 이제 내려가지는 않고 오늘은 살짝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710.81달러, 0.4%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리커버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ASML은 1.38%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871달러. F는 0.51% 상승. ARM이 10몇 프로 빠지다가 6.34 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ARM. 엔비디아는 4.26% 상승하며 794달러, 8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다. IB가 애플의 주가를 올렸죠. 예상 주가를. 네, 예상 주가 올리면서 엔비디아가 올라왔습니다. 네, AMD도 1.04% 상승. 테슬라는 3.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곧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온갖 이야기, 매출도 줄고 수익도 줄고 향후 가이던스도 안 좋을 것이다. 여기에 또 전기차 가격 추가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한 획기적인 모습, 로봇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테슬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테슬라의 하락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쓰러질지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가격을 먼저 후려쳤을 때 테슬라는 가격을 후려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가격 후려치기 전략이 결국은 자기 재산을 깎아먹는 뭔가 어떤 그 반등의 효과도 못 이루는 아주 나쁜 정책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애널들이 많더라고요. 따라서 엔비디아도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무조건 팔아야 되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물론 리드 타임 주문을 넣고 기다린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B200이라든지 새로 H200이라든지 더 고급 사양으로 가기 위한 수요가
H100에서 이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찰적 요인일 뿐이지 근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가격 하락이나 이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라인 릴리는 0.99% 상승. 마이크론은 2.2% 상승했습니다. TSMC도 1.62%. 뭐 크게 상승은 안 했지만 엔비디아나 ARM처럼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금요일날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이건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막 추격해서 쫓아가면 또 물릴 것이다. 지금은 뭔가를 웅크리고 앉아서 지켜보는 시간이지 매수의 시기는 아니다. 비트코인은 3.03% 상승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봐야 될 게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여기서 추가로 나올 악재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뭐 추가로 나올 악재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중동 지정학적 우려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기록했지만 막상 관련 가격 변수의 흐름은 우려만큼은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이스라엘 이란 간의 상호 공격은 전면전 양상보다는 서로 출구 전력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였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악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소멸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미 국채 및 달러화 지수 상승폭이 제한적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겉은 뭔가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속을 까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 고용, 임금 인상 이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했는데 한번 고용을 까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생기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고용이 좋아도 인플레 파이팅은 계속된다.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고용시장만 한번 놓고 봅시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코로나 이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크게 둔화되지 않음과 동시에 임금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렇죠? 더 이상 침체 혹은 침체에 근접하는 수준의 둔화를 확인하지 않아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필립슨 곡선은 코로나 이후 작동하지 않았고 연준이사 월러와 서머스 교수 간의 논쟁에서도 전무후무한 전개로 월러 이사의 생각대로 구인율은 낮아지는데 동시에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네, 필립스 공선 잘 아시죠? 구인 요소는 천천히 감소하는 가운데 비농업 일자리는 기존의 상승폭 추이를 유지하고 임금의 상방 압력을 받지 않는 상황. 그렇죠? 보통 이게 이제 서로 반대로 가야 되는데 구인율이 낮아지면 동시에 실업률이 올라야 되는데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어떤 독특한 상황이라는 거죠. 베이비 부모의 은퇴는 저항력 중심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자리를 비숙련 저항력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이민자 출신 경제활동 인구가 이를 채웠다는 거죠. 그러한 더 싼 노동 인구가 이제 막 이민이 늘면서 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그렇죠. 실업률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수요가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서 임금의 상방 압력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 이민자의 싼 노동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용시장이 골디락스가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고용시장을 통한 임금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차츰차츰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민자가 줄다가 최근에 이민자가 다시 이렇게 느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고용 임금에 대한 상방 압력이 적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좀 서서히 가긴 하지만 방향성은 우하향이다. 이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죠.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하는 요인도 나름 많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고용시장에서 질적 지표에 있어서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 즉 싼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급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죠. 네, 현재 금리 수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디폴트 리스크는 확대 중이다. 이 디폴트 리스크는 부동산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갈수록 기록하고 있고 이게 주로 중소형 은행에 쏠려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저축은행 같은 개념인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개인들의 하위 50%에 속한 사람들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백이박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금리 인상 자체가 하위 계층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가 파웰 의장의 발언 중에 보면은 상당히 하위층이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금리가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던데 만약에 이번에 그들을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뭐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꼭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한 미국에서 너무 결대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규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허들이 될 것이다. 현재의 높은 금리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이 좀 사고 돌아야 되는데 주택시장이 침체, 너무 금리가 높으면은 주택시장에 신규 구입자가 들어오지 않겠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금리를 인하할 요인도 나름대로 존재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정리하면 임금 인상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노동의 질은 좀 떨어지고 있다. 하위 계층에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증가하고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금리를 한두 번 정도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한번 역으로 생각해서 아침에 한번 봐봤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니다.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진다.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는 또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가 선반영이 하고 그 다음날 미국이 오르면 두들겨 맞던데 오늘은 반도체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견디는 전략이 방법밖에 없죠. 원금 이상까지 견뎌야 되죠. 예. 이 모든 악재를 해결할 유일한 두 기업이 있는데 그건 SMCI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다.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그렇게까지 중요치 않다. SMCI는 4월 말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좋게만 준다면 시장은 여기에 한월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5월 22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전챙이들의 실적 발표가 퐁당퐁당 먹고 터지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5월 22일 날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를 좋게 주면서 이 시장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브레이크이자 카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이에는 박스권의 가치인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거의 근접해 있다. 기술적 반등으로 중간까지 올라갈 가능성, 여기에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나 SMCI가 준다면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가는 가능성, 박스권을 뚫고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에브리싱 오케이 시대에서 어퓨 군매만 몇몇만 올라가는 그런 시대, 깔때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깔때기 장세는 매우 까다롭고 섬세하며 변동성이 큰 어려운 불순물과 같은 시장이 될 것이다. 당분간 시장은 기술적 행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 단기 이익 실현 출회 등이 눈이 획획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네. 따라서 포트의 60%는 장기 우상향 종목을 골라 견디는 거, 뭐 당연히 반도체, HBM, AI 이런 종목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거죠. 나머지 40%는 10% 수준의 단타 매매를 병행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종목도 지금 없습니다. 팔고 싶은 종목도 없는 이 상한 장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뭔가가 보일 때까지 웅크리고 앉아서 새로운 시장 변화와 트렌드를 찾고 지켜보는 그런 관음증 전략을 추천을 한다. 지금은 먹는 시대가 아니라 지키는 시대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죠.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메타, IBM, 보잉, 포드, 치폴레, 휴메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머크, 길리아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네요. 어떤 또 코멘트를 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거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물린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빠르게 코멘트 엣지 있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치고 들으면 유료입니다. 유료니까 돈을 좀 내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있는 날이다. 하지만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오를지는 모르지만 반도체는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시세를 돌릴 큰 반등은 아니다. 일단 웅크리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과세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세금 혜택은 좀 빨리빨리 좀 정부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좀 합의해서 해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주식 인구가 1200만 2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주식이 주는 부의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MZ세대가 전세금도 마련하고 또 소비도 하고 놀러도 가고 차도 사고 이러한 주식이 이제 약간 우리들 미국처럼 이제 저변이 확대되고 시장이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기본 인프라가 따라가지 않는 것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거 좀 줄이고 뭔가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잘 놀 수 있는 환경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을 통해서 저축도 하고 뭔가를 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